제가 최근 영상들 제가 찍었던 최근 영상들을 보니까 아 진짜 말 진짜 못하긴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말 표현력이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듣는 시청자분들이 또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할까 봐 자꾸 이렇게 말을 강조해서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은 제가 사실 이게 아마 바로 고쳐지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영원히 못 고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 진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무편집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특히 말을 굉장히 또 느리게 하거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 뭐 저도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보완하려고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좀 이렇게 좀 양해 좀 구할 테니까 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뭐 빨리 감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리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뭐냐, 자막 유튜브에 보면 자막 듣기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도 틀고 들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렇고요. 어, 요새 최근에 저는 사실 주식을 요새 잘 안 보거든요, 요새. 왜냐하면 이제 뭐 예전에 주식이 사실 복잡계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의 영향을 너무 받기 때문에 이리저리 해보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겟팅을 이제 부동산에 더 집중을 하고 지금 현재 실거주로 가지고는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별로 보지는 않고 있었는데 아 요새 뭐 말도 많은 삼전이나 하이닉스나 그렇죠. 그래서 또 삼성전기도 그렇고 SK스퀘어도 그렇고 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새 또 요새 좀 주식이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뭐, 저는 사실 지금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 지금 아마 거기에 지금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아마 지금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들고 근데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주식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그 자체가 굉장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손익이 마이너스 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해져야 돼요. 좀 되게 익숙해져야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스스로 어느 정도 마인드 컨트롤하고,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올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꽤 큰 비중으로 했는데 날렸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인생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훌훌 털어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털어버린다는 게 매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좀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투자를 특히 사실 주식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이랑 비상장 주식을 이제 나눠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유통 주식,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상장까지 포함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저는 비상장 주식 쪽 투자는 굉장히 정말 전문가들 중에 전문가들의 시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상장 주식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굳이 하실 거면 유통 주식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저의 개별 주식 투자 마인드는 조금 이래요. 뭐 사실은 뭐 이걸 어떻게까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 실력이 어떻고 이런 걸 한 번에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저도 단타 투자부터 해서 뭐 시스템 트레이딩도 제가 다 만들어서 해보기도 해보고, 그리고 뭐 나름 뭐 장기 투자도 해보고, 가치 투자 뭐 장기 투자 사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얘기이기도 하죠. 뭐 어쨌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가치 투자를 하고요. 그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랄까, 좀 시장에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라면 뭐 그냥 단지 뭐 자산 가치가 싼 주식을 산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 만약 그냥 가끔씩 뭐 제도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유튜브에서 나오긴 했는데, 뭐 제도권 쪽에 증권사 쪽인가 어디 쪽 유튜브 쪽에서 나오셔서 뭐 가끔씩 얘기하거나, 아니면 주식 관련된 유튜버, 조금 나름 유명하신 주식 유튜버 분이 나오셔서 뭐 가치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치 투자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 자산 가치에만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 투자는 뭐 어쨌든 뭐 그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그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가치 투자를 하는데, 사실 조금 가치 투자 안에서도 조금 더 저는 이제 다른 또 철학이랑 좀 약간 접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치 투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가치 투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개별 주식을 투자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A라는 기업에 제가 투자를 하면, 저는 투자를 하는 즉시 그 돈을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천만 원으로 A 종목을 샀다. 그러면 전 나는 사는 즉시 천만 원이 빵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한 즉시 나는 전부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야 그게 무슨 가치 투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어쨌든 다른 분들은 야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그거는 무슨 뭐 도박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저는 그러니까 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복잡계도 이제 적용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니까 한 18년 정도 경험을 해보니까, 뭐 지수 추종이면 모르겠지만 개별 주식으로는 이거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요새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주식 투자의 트렌드가 앞으로 뜰 산업 미리 파악을 하고 뭐 예측을 해서, 그거에 미리 베팅을 이제 미리 싼 가격에 미리 베팅을 해놓고, 뭐 길어야 한 뭐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렸다가 거기서 대장주가 빵 터져주면 그걸로 수익을 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트렌드를 뭐 알아내서 그걸로 맞춰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성장주 매매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막 깊이 공부를 해본 건 아닌데, 근데 그거는 글쎄요. 그거가 과연 진짜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쩌다 맞출 수는 있어요. 어쩌다 맞출 수 있거든요. 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투자 매매법도 있고, 그걸 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좋아서 벌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또 말이 또 3,000% 빠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투자를 한 즉시 그 투자한 금액 모두를 잃었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뭐 여러 가지 복잡계랑 뭐 여러 가지 또 뭐 사실 이론적인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들고, 어쨌든 저는 그 두 가지의 어떠한 그 투자 스타일, 투자 성향 아니고 뭐 저만의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많이 물린 상태가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거 투자 안 했고, 뭐 어쨌든 많이 물린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초보자가 하는 실수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냥 한번 경험 삼아 한번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말을 믿고 한번 투자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뭐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났죠. 근데도 저는 일단은 뭐 그렇긴 하더라도, 근데 그 회사 자체는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 가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제대로 측정 가치 판단을 하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부끄럽지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펀더멘털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남의 말 믿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그 결과 지금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난 상태입니다. 한 두 종목 정도에 투자를 했고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된 상태고요. 근데도 일단은 그냥 보유 홀딩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원금을 보존하고 싶다는 그 심리, 투자자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그 심리 중에 하나죠. 나쁜 심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좀 어쨌든 별로 좋지 못한 심리, 그것 때문에라도. 근데 또 그것도 있고, 근데 펀더멘탈 자체도 아직 그래도 회사 자체가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에이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뭐 그냥 홀딩하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뭐 오르겠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그 애초에 그 두 종목을 처음에 투자를 할 때도 그냥 아예 그냥 나 이거 그냥 투자한 즉시 다 잃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되게 또 마음이 편해요. 왜냐, 예를 들면 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즉시 마음속으로 이 주식은 마이너스 100%가 됐다라고 바로 생각을 해버리면 빵원인 거잖아요. 그럼 빵원인데 거기서 혹시라도 뭐 조금 뭐 빵원인데 거기서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 거기서 심리적 안정감도 엄청 크고요. 그리고 설사 거기서 뭐 마이너스 뭐 50% 60%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가 됐는데 됐어요. 그러면 빵원에 비해서 여전히 플러스 50%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심리적으로 또 굉장히 좀 안정감도 느끼고 여유도 생기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펀더멘털이 그 회사가 가치가 좋은 회사라고 한다면, 전망이 좋은 회사라고 한다면 또 오히려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스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이게 제가 좀 그래서 나 같은 스타일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게 한 명 거의 저랑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VC 쪽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비노드 코슬라라고 굉장히 VC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창업자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투자를 제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도 투자를 한 즉시 그냥 그 돈을 전부 다 잃었다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이제 VC이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쨌든 비상장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10종목에서 한두 종목만 10배의 수익이 나고 나머지는 뭐 90%, 80% 이상의 종목이 다 이제 뭐 그냥 말 그대로 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그래도 수익을 버는 구조잖아요. 이제 한두 종목에서 극단적인 수익이 나야 되고 이게 VC인데, 근데 어쨌든 그 VC 쪽의 그 거장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분의 말에 빌리자면 자기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게 약간 옵션 투자와 비슷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옵션 투자. 사실 옵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옵션은 내가 일정의 어떤 수수료만 내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얻고 나중에 수익을 보면 행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 수수료만큼만 페널티를 받고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페이오프, 그러니까 손익을 이렇게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금융권에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일반 투자자분들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옵션은 그렇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어, 네, 그래서 그 비노드 코슬라 그분도 그거를 이제 옵션 투자라고 명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봤더니, 근데 또 놀라운 게 그분이 그렇게 투자 철학을 만든 그 배경이 뭐 다시 뭐 여러 가지 또 경험적인 게 있지만,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뭐 예시로 든 게 있더라고요. Political Judgment라고, 정치적 뭐 견해 판단 뭐 그런 유명한 책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애널리스트든 뭐 맥킨지든 뭐 어쨌든 뭐 등등등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펌이나 아니면 유명한 애널리스트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래에 대해 전망을 했는데, 그게 그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 맞출 확률이. 그러니까 미래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미래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러면서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또 삼천포로 빠질 것 같아서 좀 그렇고, 어쨌든 그분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깜짝 놀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 철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극단적이고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그분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도 놀라웠고, 거기다가 플러스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결론이 나왔는지 그 백그라운드 근거까지도 저랑 복잡계라는 측면에서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비노드 코슬라 그분이 또 제가 알기로 오픈 AI 쪽에 초기 투자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익이 엄청나게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거를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여러분도 뭐 투자를 예를 들면 조금 뭐 단타나 뭐 이런 스윙, 뭐 단타처럼 뭐 이렇게 뭐 기술적인 그런 판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진짜 회사의 어떤 뭐 회사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정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처음에 돈을 투자해서 다 잃는다, 그러니까 잃는 거다, 남는 거는 수익밖에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 조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좀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근데도 이번에는 뭐 처음으로 남의 말 한번 믿고 했는데 뭐 아주 박살이 나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뭐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절대 남의 말 듣지 않고 할 거고요. 원래 하던 대로 제가 뭐 나름 제가 뭐 분석을 해서 뭐 하고 하는 식으로 할 거고요. 그러면서 투자를 할 때 그냥 투자한 즉시 돈을 다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어 돈을 투자를 해서 투자한 즉시 돈을 다 잃었다라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마인드를 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냥 나 스스로 최면을 걸라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로 실질적으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고 주식이 어떻게,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전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내가 투자한 즉시 난 돈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긴 해야 돼요. 생각하긴 해야 돼요. 그냥 나의 무슨 환상이 아니에요. 나 막 최면 거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2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넣어든 어쨌든 넣은 즉시 난 이 돈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기는 해야 돼요. 알았죠? 그냥 단순한 어떤 최면이 아니에요. 진짜 잃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그렇다고
내가 아무 주식에다가 투자해놓고 나 다 잃었다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쨌든 가치 투자랑 이거를 같이 접목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나 나름대로 회사의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서 지금 이 회사의 그 주가가 지금 기업 가치보다 더 싼지 안 싼지를 내가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로 해서 내가 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걸로 토대로 해서 지금 주가랑 비교했을 때 싸다 안 싸다를 판단을 내려서 그 다음에 싸다, 좋다, 훌륭한 기업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투자를 하고 나서 진짜 나는 다 잃었다라는 마인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돈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정말 좋은 기업을 밸류에이션 다 측정을 해봐서 그 주가보다 더 싸면 사고 매수하고 나서 그냥 그 즉시 마인드를 내가 돈을 다 잃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굉장히 이거 조심하시게 들어야 돼요. 혹시 또 착각해서 또 진짜 이상한 기업에 뭐 이상한 거에 투자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관련된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무조건 참고용으로만 들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는 참고용으로만 들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 투자하는 심지어 철학도 다를 수 있고 매매 스타일도 디테일하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만의 어떤 투자처럼 말씀드리는 거고 절대로 맹신하지 말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으세요. 참고용으로만. 네, 그냥 또 한 말 또 하고 한 것 같은데 일단 다 자꾸 근데 이번에 너무 중요한 거라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네.